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은 정말 개인의 노력에만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이미 그 길을 막아두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특별해서 그래, 운이 좋아서 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할 책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자 필립 바구스와 안드레아스 마르크 바르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게으름도 재능 부족도 아닌 바로 통화 시스템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중앙은행, 은행과 정부가 설계한 현재의 돈의 구조는 이미 부자에게만 유리하게 짜여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 구조 안에서 계속해서 소득과 자산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을 넘어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권력의 도구가 되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루멘북스는 책 속 인사이트를 전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1부. 돈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국가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은 국가가 없어도 생겨날 수 있다고. 인류 역사에서 돈은 자연스럽게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물 교환에서 출발했습니다. 곡식을 가진 사람과 소금을 가진 사람이 서로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환을 했죠. 그런데 교환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널리 통용되는 물건을 교환의 매개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과 은, 귀금속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는 이 화폐의 발행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과 은으로 보장되던 돈은 점차 종이 화폐로 바뀌었고 지금은 디지털 숫자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더 이상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국가와 중앙은행이 약속한 신뢰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좋은 화폐와 나쁜 화폐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좋은 화폐는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반면 나쁜 화폐는 발행자가 권력에 따라 마음껏 찍어내며 결국 가치가 하락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과연 좋은 화폐일까요? 2부. 중앙은행과 은행에 숨겨진 권력. 중앙은행은 겉으로는 경제의 안정을 지키는 기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들이야말로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는 권력자라고 지적합니다. 은행 제도를 예로 들어봅시다.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했다고 칩시다. 우리는 은행이 그 돈을 보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행은 이 100만 원을 1000만 원처럼 불려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분준비금 제도입니다. 은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돈을 대출하며 이자를 챙깁니다.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은행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지만 위기가 터지자 그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졌습니다. 시민은 파산했지만 은행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시스템입니다. 3부. 인플레이션 보이지 않는 세금.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물가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인플레이션의 본질을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화폐 총량은 늘어나고 한 단위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구매력이 줄어들고 눈에 보이지 않게 주머니 속 돈을 빼앗기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 구조에서 이익을 봅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기 전 새로운 돈에 먼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입니다. 반면 서민들은 뒤늦게 인플레이션을 체감하며 생활비 압박을 받습니다. 같은 구조에서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부. 칸티용 효과. 부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경제학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칸티용 효과입니다. 리처드 칸티용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로 발행된 돈은 사회 전체에 고르게 퍼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접근하는 사람은 권력자, 대기업, 금융권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돈을 사용해 자산을 사들이고 소비하면서 물가를 올립니다. 일반 시민이 새 돈을 손에 넣을 때는 이미 가치가 떨어진 뒤입니다. 같은 10만 원이라도 누가 언제 받는지에 따라 가치가 다릅니다. 부동산 개발 정보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과 가장 늦게 아는 사람의 차이를 떠올려 보세요. 정보와 돈이 먼저 흐르는 곳에 있는 사람만 부자가 됩니다. 5부. 정부의 개입과 위기의 악순환.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 위기를 막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은 대표적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싸집니다. 기업과 개인은 쉽게 빚을 내고 시장에는 돈이 넘칩니다. 겉으로는 화랑 같지만 사실은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품은 붕괴되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정부는 다시 돈을 찍어내며 시장에 개입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위기는 반복되고 부자만 더 부자가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이후 양적 완화 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6부. 인플레이션이 일상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 이런 구조는 단순히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인간관계, 삶의 태도까지 바꿉니다. 과거에는 저축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축을 하면 바보가 됩니다. 은행 금리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빚을 내야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가족과 공동체 유대가 약화됩니다. 모두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여유가 없고 오히려 경쟁만 심화됩니다. 결국 심리적 불안은 커지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 심해집니다. 7부.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저자들은 화폐 시스템 개혁을 주장합니다. 중앙은행의 독점을 해체하고 화폐 간 자유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본이제나 암호화폐 같은 대안도 거론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인식 변화입니다. 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언제나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엔딩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오늘 우리는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를 통해 돈이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 제도는 서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만 더 부자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돈은 원래 교환과 신뢰에서 생겨났다. 중앙은행은 부분 준비금 제도를 통해 허상의 돈을 만들어낸다.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서민의 부를 빼앗는다. 칸티용 효과로 인해 새 돈은 권력층에 먼저 흘러들어간다. 정부의 개입은 위기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킨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더 많이 버는 방법보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부의 본질을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루멘북스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은 책들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